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적응력을 강조하고 싶다면 이번 2020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3번 항목을 유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부사항과 그리고 강의 구성에 대한 부분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인지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신년사를 통해서 조직 개편이라든지 인사제도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채용 공고에서 지역 제한 폐지, 그리고 연고지나 근무지의 갭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적응 능력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는 대내외적인 환경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항목에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낯선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는 10가지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도 특히 조직이해 능력, 그 안에서도 체제 이해 능력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싶은데, 보통 우리가 체제 이해 능력하면 뭐 그 조직의 어떠한 뭐 이 문화 외에도 뭐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런 체제 이해 능력 외에도 적응을 위해서는 뭐 조직의 목표나 본인의 업무가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들도 이해하는 게 아무래도 적응에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히 구성원들 특성을 파악하려 노력했던 행동이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조건을 줬기 때문에 적응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중에서도 특히 이제 구성원 특성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평가 키워드를 증명하기 위해서 일단 소재를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여기다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을 한번 드려봤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어떤 소재를 쓰는 게 좋은가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뭐 두 명이서 본인 포함 두 명이서 했던 조직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3인 이상의 조직이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무 활동 기간은 가급적이면 스파성으로 끝나기보다도 좀 지속적인 어느 정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신규 조직이든 기존 조직 여부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기존 조직에서 본인이 이제 타 부서에 전출 아니면 타 지역이나 타 팀으로 배치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얼마든지 소재로 강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평소 대비 좀 적응하기 어려웠던 이유도 간략히 제시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뭐 해보지 않은 업무라든지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 어떠한 조직의 업무 방식, 예절 아니면 어떤 구성원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내가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좀 적응하기 어려웠다라는 거.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지나치게 본인이 해당 조직에 적응을 못했다 뭐 그런 부분들을 꼭 언급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응 노력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여기서 글자 수를 너무 많이 낭비해서 뒷부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하는 글자 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고생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누구를 먼저 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성원들인데 굉장히 많은 구성원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구성원들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의 어떠한 구성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노력을 또 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건데 질문 자체가 어떠한 특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파악했느냐 약간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에 맞춰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시게 되는지만 이런 부분들은 기재하는 건 맞지만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특정 사건이나 어떤 특정 조건을 요구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구성원들 중에서 누구를 먼저 왜 파악을 해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구성원 특징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은 이제 본인 업무뿐만 아니라 어떠한 조직의 적응과 그리고 팀워크 향상 그리고 나아가서는 조직 목표 달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억지로 적응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 맞춘다라는 게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때에 따라서는 뭐
굉장히 상대방의 어떠한 부분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꼭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지 약간 그런 의심이 좀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이고 아무래도 어떤 조직에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그동안 해왔던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입사 초기나 해당 조직에 가입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업무 방식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구성원들의 어떤 특성을 좀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본인의 업무 역할과 목표의 중요성, 그 다음에 긴밀성, 잠재성 연관된 구성원을 타겟팅하시면 됩니다. 중요성이라는 것은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와 가장 중요한 것과 연관된 사람, 그 다음에 긴밀성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뭐 이제 좀 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 부딪히는, 여러분들이 막 중요한 업무를 떠나서 자주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혹은 미래의 어떠한 여러분들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구성원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팀원일 수도 있고 다른 팀 팀원일 수도 있고요. 관련 타 조직의 이해 관계자일 수도 있습니다. 뭐 수직적이거나 수평적 관계는 상관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수직적, 특히 여러분들보다 지위가 좀 높은 약간 그런 분들을 타겟팅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건보에 입사하시게 된다면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본인이 이제 본인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분들의 특성을 잘 파악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게 저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성원들을 복수로 선택을 하셔도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들어간 팀의 팀원들 모두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수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특정 부서의 팀원들, 그 특정 부서의 조직 문화, 그런 걸로 이제 연결해서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급적이면 고객은 지향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 문제가 여러분들 구성원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나는 고객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이렇게 잘 적응을 했다, 그 고객께서 하루가 다르게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의 구성원과 다름이 없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항목에서는 제가 봤을 땐 고객적인 측면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에 대한 부분은 지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특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파악했느냐? 일단 업무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을 나눠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당연히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는 게 맞겠죠. 뭐 회사가, 그리고 여러분들 뭐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구성원들과 뭐 개인적인 부분들의 특성을 감안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매운 음식을 되게 좋아하신다, 그래서 뭐 점심 때 뭐 매운 음식 자주 먹으러 갔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척도죠. 하지만 자기소개서에 지금 이걸 우선적으로 적는 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에게 업무적 특성을 중심으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두 개 모두를 강조하는 것도 가능한데, 아무래도 글자 수에 대한 부분에 압박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업무적 특성에 대한 부분과 개인적 특성에 대한 부분이 디테일하게 담아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각각 좀 얇게라도 두 개를 보여주는 것도 저는 분명히 적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업무적 특성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과 지향이냐, 과정을 중시하느냐, 원칙을 중시하느냐,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냐, 아니면 팀워크라든지 조직의 어떤 KPI라든지 근태라든지, 아니면 예절, 그다음에 뭐 체계적인 일처리라든지, 아니면 뭐 재발 방지하는 걸 굉장히 뭐 중요시 여긴다든지, 아니면 원가, 아니면 고객 만족, 품질, 아니면 이미지 뭐 등등등 해서 구성원들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선호하는 또 업무 스타일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겹칠 수는 있는데, 소통과 어떤 지시를 할 때 뭐 구두 보고서, 아니면 메일이나, 아니면 개인한테 소통할 때, 아니면 개인한테 지시할 때, 아니면 단체한테 소통할 때, 그다음에 공적인 소통, 사적인 지시, 그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선호하는 업무 방법이 있을 거예요. 상사는 저한테 소통할 때 보통은 직접적으로 구두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다, 아니면 뭐 지시를 내릴 때는 항상 메일로 통해서 하시는 걸 굉장히 선호하신다, 약간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어떤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 뭐 예를 들어서 툴이라고 한다면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굉장히 진짜 짜증나는 상사의 유형인데,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뭐 OS, 이제 이제 말 그대로 OA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툴들을 활용하는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시고, 아니면 또 회의를 굉장히 지향하는 뭐 그러한 선호하는 업무 스타일이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안할 수 있겠죠. 이건 등등이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선호하는 걸 어떻게 파악할 거냐. 간접적인 방법과 직접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접적인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성원, 제가 파악하려는 그 구성원들의 상사 혹은 그 상사의 상위 조직의 어떤 목표나 관심사 등을 좀 뭐랄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 사람의 어떠한 특징을 파악하려고 하려면 이 사람이 관심이 있는 상위 조직이나 이 사람의 상사의 어떠한 관심사나 이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대내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아,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품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의 어떤 원칙이나 체계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조직 내에서는 어떤 업무 처리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 조직 내에서 일 잘하는 사람의 어떤 특징을 파악하는 것도 구성원들의 그런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평소 구성원들과의 소통 과정,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구성원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구두나 어떤 서면이나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때 직접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 어떤 걸 선호한다는 거 아마 깨달은 게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그런 부분 말고도 여러분들 직접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구성원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허심탄회하게 좀 접근을 해서 뭐 상대방이 어떤 것들을 선호하고 어떤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자주자주 부딪히는 게 사실 나쁜 방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귀찮아하고 그 다음에 좀 자존심 상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질문이라든지 점검 등 과정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어떠한 구성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뭐 직접적으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내가 그 구성원들과 어울릴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떠한 직접적인 어떤 반응, 그걸 통해서 아,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 특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특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특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적 특성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업무의 관심사와 선호도, 그 다음에 뭐 가족사항,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부분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그분들이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지 뭐 식사할 때라든지 회식할 때라든지 뭐 평상시에 잠깐 휴식을 취할 때 뭐 그분들이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평상시에 걱정하는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노력 뭐 할 수 있겠죠. 그럼 구성원 특성에 따라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향후 발생 가능한 갈등 상황을 예측하고 뭐 이를 줄이거나 팀워크 향상을 위해서 그 구성원 특성을 좀 존중해주고 지속적으로 본인이 그런 구성원들의 특성에 맞춰 나가는 모습, 그게 결국 적응에 이르는 단계잖아요. 사실 제가 적응이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대체 적응이 무슨 뜻일까 네이버에 쳐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어디 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뭐 학술적인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 기존에 있는 어떠한 부분에 맞춰 나간다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뭔가를 또 혁신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좀 더 조직의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좀 존중해주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뭐 개인 업무를 더 수월하게 잘 해냈을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 팀워크 향상 등에도 도움이 됐기 때문에 조직 적응을 잘 해낼 수 있었다, 뭐 즐거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어떠한 뭐 적응을 잘했다는 피드백을 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써볼게요.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자, 소제목을부터 써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1번, 2번 항목과 좀 다른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냥 시행착오 가고, 조직 목표 확인, 적극적 소통, 상사 결제 스타일 파악. 이렇게 소제목을 써도 되나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냥 명확하게 평가자한테 아, 이 친구가 이걸 주려나 보다 해서 그냥 다 떠먹여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갈치를 먹는데 가시를 다 발라가지고 살만 드세요라고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평가자를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중요한 것만 요약해가지고 그냥 올려놓은 거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말 그대로 소제목 쓰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그럼 상황 역할 어떻게 쓸 거냐? 어떠한 조직에 가입을 했고 입사 근무 초기인데 처음 해보는 업무의 우선순위 가 잘 몰라서, 아니면 그 조직의 어떤 보고 방식 등을 좀 파악을 못 해가지고 좀 난감한 상황,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좀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었어야 됐다, 그런 상황 설명을 간단하게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항목과 다르게 이 항목을 전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더 줄일 수 있다면 15% 이내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더 좋고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조직 문화 존중하고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뭐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제 업무에 가장 중요한 어떠한 업무 그 조언 주시는 1차 상사와 뭐 최종 결정하는 2차 상사가 보고받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을 파악하기 노력을 했다. 왜냐하면 이 업무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대방의 특성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이 업무도 좀 진행이 되고 나도 업무도 수월하고 업무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 보고받을 때 그 상사가 저한테 이제 주었던 피드백이나 그런 반응 등을 생각을 좀 해본 거지.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어떤 조직이나 아니 당시에 어떤 CEO가 뭐 최근에 사보나 뭐 인트라넷에서 좀 강조했던 어떠한 목표 아니면 뭐 일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또 유추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를 바탕으로 여러 시도와 그 다음에 이제 상사분에게 좀 중간중간에 이렇게 질문 등을 좀 하면서 상사가 결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일 처리를 선호한다라는 그런 특성을 이제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보고서에 그런 결과 외에 단계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보완도 좀 하고 그리고 이거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고도 좀 자주 드리면서 상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구성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러한 특징들을 파악하려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실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전보다 반려받는 거라든지 피드백 횟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신속하게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고서 등을 제출할 수 있었고 또 승인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업무에 적응한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덜 힘들고 덜 빡이 돌면 어느 정도 이 적응을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기만의 정신 승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열받는데 나만 그냥 적응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건 어쨌든 팀 성과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서도 내가 어떤 업무를 좀 신속하게 하고 상대방과 어떤 협력을 이뤄내는 과정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적응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오늘 제가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 부분은 제가 과거에 경력직으로 S그룹에 입사를 했을 때 실제로 노력을 했었어야 했는데 노력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적응을 잘 못해서 퇴사까지 연결된 사실은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저는 이제 경력 사원이었기 때문에 이미 저만의 어떠한 물감이 칠해진 사람이다 보니까 더욱더 그 조직에 적응을 하고 또 그 조직의 어떤 문화를 존중했었어야 되는데 이 잘난 맛에 미쳐가지고 제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되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퇴사까지 연결되는 좀 결과 그리고 물론 뭐 그게 전화 위복이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 이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됐지만 그만큼 조직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서 실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 성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조직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척도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응은 비단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그 적응의 노력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팀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입사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그러한 역량이자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제 방식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100만 가지 중에 한 가지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과거 경험에서 이렇게 결제와 관련된 특성을 파악했던 경험이 없습니다. 저 어떻게 망한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이런 토제도 되겠구나 라는 부분에 생각의 폭을 넓혀줬다는 측면에서 오늘 이 영상을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댓글을 보니까 선생님이 따라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따라 안 쓸 거니까 나는 그럼 따라 쓰면 되겠다. 그게 차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셨는데 제 옆에 있었다면 등짝한데 맞을 만한 우리 구독자 분이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재는 겹쳐도 돼요. 소재는 겹쳐도 되는데 그리고 업무 방식에 있어서 제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따라하지 말되 나는 정말 당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경험을 쓰셔야죠. 여러분들 경험인데 그거 왜 쓰면 안 되겠어요. 어차피 제가 얘기하는 걸 그대로 따라 써가지고 면접에서 꼬리 질문이 나왔을 경우에 그 신뢰성이 떨어짐으로써 말 그대로 좋지 않은 결과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걸 우려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겹치다고 하더라도 진솔된 모습이 있으면 진실한 모습이 있으면 얼마든지 강조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향후에 마지막 항목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계속 응원해 주시고 댓글, 좋아요, 구독 많이 반응해 주시면서 같이 한번 계속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